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짜 안겼습니다. 자, 벌써 5시 55분이 되고 있네요. 자, 오늘 최종 어떠한 전략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 텐데 영상 하나 보고 가시죠.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일단은 4주 전에 영상을 찍었던 건데 빨리 보시죠. 자, 이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어떤 프리미엄. 자, 이 부분은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프리미엄을 이야기하는데 두산 로보틱스 12월 10만 원 전까지만 거래합시다라고 적어놨죠. 자, 다시 한번 봅시다.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거. 요 부분이 약간은 소멸됐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 어떠한 종목들도 신규 상장주들은 흐름이라는 거를 무시하면 안 된다. 이때가 44,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10만 원, 12월 되기 전에 반드시 10만 원 전에는 매도합시다라고 하죠. 왜 그럴까? 자, 신규 상장주의 법칙을 말씀드립니다. 한번 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제가 연기금이나 그리고 금융권 PB들을 대상으로 해서 글로벌 자산의 이동에 대해서 포트폴리오를 일주일에 3회 정도 강연을 네. 하는데 이때 이제 연기금 대상으로 해서도 분명히 10만 원의 법칙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라고 해서 제가 이걸 꾸준히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자, 그러면 돌아와서 why 왜 이때 12월 1일 날 10만 원이라는 라운드 피겨를 넘을 수 없었냐라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리고 왜 상장일 때는 주가가 오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 10월 27일부터는 상승폭을 키웠을까요? 그리고 진짜 상승은 여기서부터 일어났을까요? 분명히 의도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게 되면 많은 힘이 됩니다. 자, 일단은요, 이 종목은요, 신규 상장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한 두 달 남짓해서 전부터 거래됐던 종목이죠. 그러나 최근 들어서 어떤 에코프로 머티에 대한 어떤 신규 상장의 기대감이 일정 부분 반영된 게 분명히 있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게 되면 수급적인 논리를 좀 보셨을 거예요. 자, 뭐냐면 여기 한번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연기금의 어떤 패시브 자금이 이렇게 꾸준히 47,100원대부터 제가 영상을 찍어드릴 때부터 계속 들어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틀 동안은 연기금의 매도를 동반하고 있죠. 이 뜻은 뭘까요? 얘네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뭐죠? 예, 시장 조성자들은 일정 부분 공매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잊지 마십시오. 자, 중요한 거는 이 룰을 따랐다는 건데 왜 그러냐면 어떤 시장의 이 흐름에 첫 번째 수급 요소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어떤 요소가 있을 겁니까? 제가 44,000원대부터 10만 원이라는 라운드 피겨, 즉 12월 이전에 팔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수급적인 이슈인데요. 첫 번째로 뭡니까? 두산 로보틱스는 어떤 업체다? 협동 로봇을 다룬다. 신규 상장주의다. 근데 12월 달에 우리가 어떤 이벤트가 있습니까? 양도세 회피 물량에 대해서 분명히 시장에서 경계라고 있는 게 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 생각해 봅시다. 상장돼 있는 종목들은 기존의 투자자들이 분명히 매도가 이루어 날 것이고 중소형주를 다룬다고 한다면 중소형주의 비중은 이 10억 자산가들의 비중이 조금 더 많겠죠. 자, 그렇게 되면 얘네들 입장에서는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12월 이전에는 주식을 팔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돈은 어디로 올라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신규 상장주였죠. 자, 그러다 보니 즉각적인 반응이 나왔던 거는 이게 11월 달부터 11월 끝나기 전까지만 이런 급등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유 없는 건 없어요. 제가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서 펀드 매니저를 했죠. 1,000억을 다루는 펀드 매니저였고 15회 이상 스타 펀드 매니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이런 산업의 사이클의 흐름을 반드시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와서 오늘 코스닥 1.83%의 조정을 보인 건 어떤 게 있을까요? 파월의 입이죠. 자, 파월이 금리 인상을 하겠다, 동결을 하겠다. 이 어떤 연준 의사록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는 분명히 실적 시즌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작은 노이즈에도 어떻게 주가는 빠질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두산 로보틱스는 10만 원의 법칙을 분명히 지키고 있었다는 거죠. 왜? IR 활동을 통해서도요. 각 자산운용사를 다니면서도 이 기업에 있는 오너는 항상 말했어요. 우리는 테슬라라는 거를 따르겠다. 테슬라가 우리의 모태다. 자, 그 뜻은 뭐냐면 테슬라는 지금 스페이스 X, 그쵸? 인공위성을 주로 어떤
평가 자료로 받고 시간을 있잖아요. 단일가 거래가 시간의 종료됐습니다. 단위가가 종료됐네요. 자, 어떻게 되냐요? 맞아요. 전기차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요 부분보다는 인공위성 그리고 양자 컴퓨터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강화하는 것 같다. 그런 업체로 시장을 바라보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두산 로보틱스도 현재는 협동 로봇 시장을 다룬다고 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얘네들이 최종 목적은 뭐냐면 이제 AI를 이용한 자율주행 로봇 이쪽을 조금 담당하겠다. 이게 최종 목표입니다라고 하죠. 왜 그럴까요? 지금 최근 나왔던 이슈 중에 현대차가 산업용 로봇을 한다고 합니다. 산업용 로봇.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협동 로봇으로 바꿨죠. 그 이유는 뭘까요? 산업용 로봇은 상당히 크고 무겁습니다. 그쵸? 이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로봇 팔, 협동 로봇. 자, 사람이 그때그때마다의 어떤 시스템을 조정하고 입력해주는 역할을 하고 이 협동 로봇은 어떻게 한다? 맞아요. 그 수정된 데이터를 가지고 계속 단순 작업을 어느 정도 해주는 역할. 이게 지금 가장 편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두산 로보틱스는 협동 로봇만 계속 개발하게 되면 성장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이 대표도 이 자사운용사 다니면서 그리고 TV에 나와서도 똑같은 말을 했죠. 협동 로봇이 분명히 성장성은 있지만 반드시 우리의 최종 목적은 자율주행 로봇 플러스 뭐죠? 인공지능 로봇. 알아서 행동하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미국에 상장돼 있는 UiPath라고 하는 AI 인공지능 로봇이란 게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주가가요 최근 고평가 논란을 받으면서 계속 고공행진했어요. 언제부터? 11월부터 급등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최근 들어서 그 주가도 이렇게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주가를 한 번이라도 확인하려고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지금 신규 상장주의 이벤트는 끝났을까요? 일정 부분 끝났다고 보셔야 됩니다. 왜? 양도세 회피 물량들에 대한 수급은 분명히 신규 상장주에서 다른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거죠. 다만 이 하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이번에 공모자금 2천억을 통해서 분명히 어떠한 기업을 인수하겠다라고 해서 M&A 기사를 발표한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자, 근데 여기서 함수가 나옵니다. 자, 일단 두산 로보틱스 M&A 가능성 기업 명단이라고 해서 제가 이거 어렵게 좀 찾아왔는데요. 이거는 일단은 각 어떠한 자산 운용사를 다니면서는 어떠한 소스를 좀 던져줬다고 합니다. 자, 이 기업은요, 일단 스타트 기업입니다. 다만 스타트 기업의 지분을 60% 이상 보유한 상장 기업. 이 종목이 아마도 적어도 한 3, 4배 정도까지는 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자, 두산 로보틱스의 변동성은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12월 이전 10만 원까지 왜 말을 꼬이죠? 10만 원까지밖에 못 간다라고 해서 말씀드렸는데, 자, 분명히 이 기업은 이 어떠한 보도 자료에서 나오는 특정일에는 분명히 어떻게 3배까지는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 자, 4822 8706으로 8706으로 두산 두라고 보내주시죠. 두라고 자 보내드릴게요. 여러분들 요새 힘든 장에서 너무 어렵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 이 자료대로 여의도 기관들보다는 조금 더 여러분들도 그들의 머리 위에서 노는 그런 분들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두산 로보틱스가 분명히 M&A를 한다고 해서 지금 공모자금 2천억 정도를 사용할 텐데 중요한 건 이 2천억 이상의 자금이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스타트업 업체를 인수하기 위한 자금은 분명히 이 2천억 플러스 알파적인 2천억만 더 있으면 가능해요. 4천억을 드릴 겁니다. 이 대표의 말에 의하면 AI 솔루션 업체에 어떤 이 색깔을 좀 입히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걸 하나 아셔야 됩니다. 1월 달에는 CES라고 해서 세계 가전 박람회가 있죠. 이 부분에 참가하는 기업이 하나 있어요. 글로벌 기업인데요. 자, 이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1조 원의 자금이 필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방법의 증자 방법이 첫 번째는 일반 공모, 여러분들의 어떤 호주머니를 터는 유상증자의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해서 맞아요. 삼자 배정으로
이렇게 유상증자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떤 기사가 하나 나왔을 때는 유추할 수 있을 거예요. 다만 그 기사가 나왔을 때 즉각적으로 이건 호재죠, 이건 악재죠, 오르거나 급락이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이 기사 내용이 나왔을 때는요, 반드시 이제부터는 한 번에 큰 상승, 주기적인 큰 상승이 나올 거구나라고 판단을 하셔야 되고, 만일에 후자의 전자의 어떤 여러분들의 호주머니를 털 만한 그 기사의 어떤 소스가 나올 거예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된다? 반드시 즉각적으로 매도를 통해서 리스크를 회피하셔야 됩니다. 자, 미 보도 자료, 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일단은요, 두산 로보틱스도 변동성을 이용했을 때는 빠지는 것까지 내가 어떻게 리스크를 질 필요 없다는 거죠. 그쵸?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 뭐 이거 돈 내야 되는 거냐라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 하시면 제가 기분이 많이 상합니다. 자, 두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자, 두산 로보틱스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자, 실질적인 부분에서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협동 로봇, 그리고 산업용 로봇, 그리고 또 무슨 로봇이 있습니까? 청소기 로봇. 그쵸? 자, 로봇마다의 성질이 다르죠. 마지막 인공지능 AI 로봇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산업용 로봇은 무겁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고 청소기 로봇은 이제 약간 좀 진화를 더디게 하고 있죠. 자, 근데 협동 로봇과 인공 AI 로봇 이게 다른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쉽게 말해서 우리가 자율주행 시대가 지금 열리고 있지만 사람이 어떤 뭐 자율주행의 마지막 단계에 반드시 탑승하고 있어야 되냐는 이 문제가 생기죠. 그 뜻은 뭐냐면 이 테슬라는 업체와 이 두산 로보틱스와의 미래 내용이 하나 남아 있는데 그게 뭔 뜻이냐면 테슬라 이야기를 안 꺼낼 수가 없어요. 자, 테슬라가 원래 근본적으로 원하는 건 뭡니까? 아까 이제 M&A 기업에도 분명히 명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테슬라도 원하는 게 향후에는 이 마지막 자율주행 레벨 5까지 가게 되면 사람은 그냥 근무하러 직장에 출근을 해도 된다. 다만 남는 시간에 이 자율주행 로봇이 대신 뭐 어떤 그 택시 개념으로요. 이렇게 돈 벌어오고 당신은 필요할 때나 퇴근할 때 이 자동차를 사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지금 시장에 이제 공표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두산 로보틱스의 사장도 나와서 하는 말은 우리는 테슬라를 모태로 하고 있습니다라는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결국은요, 똑같은 흐름을 가기 위해서 최종 목적지는 이 두산 로보틱스는 이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지금 주가를 똑같이 움직이고 있는 건 UiPath라고 하는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로봇 기업. 똑같은 주가 흐름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제까지는 똑같았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12월이죠. 12월에 이벤트는 10만 원 라운드 피겨를 넘지 못한 상태에서 패시브 자금이 끊겼죠. 그러다 보니 연기금의 어떤 예, 매수 물량이 없어졌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은 이 기관들이나 그리고 참여자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어요. 여기까지 오른 건 왜 올랐을까? 아하, 신규 상장주에 대한 어떤 매물, 즉 시장에 어떤 그 양도세 회피 물량들이 나올 수 있는 이벤트가 있구나. 그래서 최근 들어서 에코프로 머티라는 종목들도 상당 부분 12월 이전까지만 급등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는 조정을 보이고 있는 이유도 그겁니다. 자, 첫 번째는 수급적인 이슈. 두 번째 뭐다? UiPath에 대한 주가를 추종을 했다. 그렇죠? 세 번째 뭡니까? 맞습니다. 재무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2천억 현금밖에 없는데 4천억 그리고 1조 원 이상의 자금을 통해서 M&A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여기서부터 각 자산운용사에 다녔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께 44,000원에도 영상을 찍어드리면서 무조건 매수를 하되 뭐라고 했죠? 앞서선 영상 처럼 12월 이전에는 단기 고점이니 파세요. 변동성 거래는 유효할 수 있지만 오늘도 마찬가지로 절대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취하면서 쭉쭉 가져가지 마세요라고 했죠. 어차피 여러분들 지금 생각해 보시게 되면 빠졌다 오르는 것도 수익이라는 부분은 많이 오른 주식을 제가 영상을 찍어 드릴 때는 여러분들 이런 생각하셨죠? 주식 타짜라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다. 제가
헤지펀드에 있다가 최근에 온 지 지금 일주일도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많이 생소하실 겁니다. 다만 기존의 과거 영상 주식타짜 영상을 보시게 되면 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될 겁니다. 중요한 건요. 저는 어떠한 종목이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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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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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미심쩍은 부분도 있을 거고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자. 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종목이 오르는 이유와 그리고 어떤 종목이 오르는 이유는 그냥 오르는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자, 왜 그러냐면요. 우리 생각해 봅시다. 어떤 재료가 나왔다고 해서 주가가 반드시 오릅니까? 그러지 않죠. 어떠한 악재가 나온다고 해서 반드시 빠집니까? 그러지 않죠. 그게 바로 수급의 논리죠. 다만 이런 겁니다. 똑같은 거지만 아까 1번의 유상증자와 2번의 삼자배정 이 부분은 분명히 룰을 가지고 악재와 호재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주가가 어느 부분에서 나오느냐에 따라서 재료가 어떻게 악재가 호재가 될 수 있고 호재가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예를 들면 이겁니다. 어떤 기업이 항암제 삼상을 개발했습니다라고 나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는 어떤 이슈가 나옵니까? 차익 이슈가 나오죠. 선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어떤 종목이 실적이 정말 안 좋아요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실적이 나오면서 주가가 반등하는 경우가 있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선반영이라는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싫어하는 어떠한 유튜버들은 위로 갑니다. 위로 갑니다. 빠지면 더 빠집니다. 이걸 가장 싫어한다고 했죠. 왜 그러냐면 시장의 룰은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이 시장의 룰을 따르지 않고 무조건 이 힘의 근원만 본다는 거죠. 그 뜻은 뭐냐면 누군가가 샀다 팔았다라는 거는 사실 이 종목 코드에 대한 부분만 참조하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다만 이 수급을 일으키는 이들의 이 이면적인 표면적인 게 아니고 이면적인 의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말이 좀 많이 꼬이죠. 아, 세미나를 정말 긴급으로 끝내고 영상을 찍느라 상당 부분 조금 말이 좀 매끄럽지 못해도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자, 뭐 구독과 좋아요. 자, 좋아요 해주시게 되면 제가 영상이 상당히 어떤 뭐 도움이 되는구나라고 해서 영상을 찍을 때 좀 힘이 많이 나고요. 자, 파이팅이라고 댓글 달아주시게 되면 많은 힘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연기금의 수급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탈이 될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연기금 수급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은 연기금이 실제로 연기금이 매수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자문사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개인의 자금을 일정 부분 운용하는 이런 코드가 있고요. 그리고 기관의 오퍼 물량들을 담당하는 이 자문사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이들은 연기금의 수탁을 받습니다. 그럼 연기금이 자금을 집행할 때 한 500억 정도 줄 테니 잘 운영해 볼래라고 하죠. 근데 지금 시장 상황이 그렇게 썩 여유롭지 않은 거를 이 자문사들은 알죠. 그렇게 되면 얘네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직접 매수를 할 수 없어요. 그러면 각 증권회사에 오전에 이렇게 전달을 합니다. 뭐라고? 야, 우리가 한 20만 주 살 건데 니네가 오늘 가격 한 요 범주가 되게 되면 좀 사줘라고 해요. 그래서 항상 아마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이 부분대의 10거래일 중에서 8거래일은 어떻게 됩니까? 음, 변동성을 키웠죠. 그리고 주가가 그렇게 급등하지 않는 구간대에선 오후에 끌어올리죠. 왜 그럴까? 20만 주를 사야 되는데 20만 주를 사야 되는데 여기까지 끌어올리면서라도 반드시 사야 되는 이날. 이날은 이런 형태가 나오는 거고요. 반대로 괜찮네. 오버 이제 개인들의 어떤 이런 수급이 존재하죠. 그러면 내려올 때 받아 먹을 수 있는 거 있죠. 이때는 어떻게 된다? 맞아요. 오후 끝나갈 때 끌어올리면서 하는 게 아니고 이 물량들 꼭지를 다는 물량들이 나왔을 때 저점에서 지금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날 이렇게 양봉이 나올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제가 이 부분을 알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산운용사에 있었을 때 대부분 저희도 이제 증권사를 통해서 어떠한 이 전화 주문을 넣습니다. 저희가 직접 주문을 넣을 수 없어요. 그러다 보면 어떠한 수량을 가질 때 브로커라고 있습니다. 그 법인 브로커가 이렇게 주문의 수량을 넣게 돼요. 자문사 같은 경우에도 오전에 주문 넣죠. 얘네들은 수량을 미리 정해서 자 그러면 이 수량을 맞추기 위해서 연기금의 코드를 이용한다는 거죠. 자, 좀 어려운 말입니까? 자, 쉽게 말해서 이미 어느 정도의 수급이 들어올 거는 노출돼 있다 이겁니다. 오전부터. 여러분들 이건 몰랐죠?
그러나 제가 44,000원대에 뭐라고 했습니까? 12월 이전에는 단기 고점이니 분명히 파세요. 연기금 내 수급은 끊길 겁니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일단 뭐 여러분들 뭐 이제 이 구간대에서 만일에 매수를 하신 분들 혹시 있나요? 그런 분들은 지금 상당 부분 이거 기업이 좋은 걸 알겠는데 혹시나 여기서 추가적으로 여기까지 빠져버리게 되면 어떻게 하니?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좀 안타까운 소식이긴 하겠지만 추가적으로 좀 더 빠질 겁니다. 다만 항상 빠진다, 우리는 빠진다라는 걸 조정에 겁낼 필요는 없어요. 어떻게 된다? 그 빠지는 걸 이용한 이 탄성의 법칙이죠. 이 리바운딩 게이머가 돼야 돼요. 그 뜻은 뭐냐면 항상 우리는 빠졌다가 오르는 거는 수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다만 빠졌다 오르는 것도 하나의 수익이고요. 반대로 위로 가는 것도 하나의 수익입니다. 이 논리를 이해하게 되면 주가가 뭐 60% 이상이나 이렇게 큰 급락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 단기 조정 구간대에서는 분명히 오늘 같은 단기 뭐죠? 낙폭을 이용한 10% 넘는 거래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쵸? 자, 오늘도요,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이 규칙을 시장에서는 어긋나지 않습니다. 자, 반드시 이 두산 로보틱스를요, 조금 더 타이트하게 좀 거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 종목이 있다고 한다면 30%의 현금을 좀 마련하고요. 잘 모르겠다라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기존 보유 종목에 대한 부분도 좀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후배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그 종목에 대해서 조금 이제 분석을 하고 그리고 어떤 진행 방향을 통해서 현금화를 시켜서 이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타점을 반드시 잡을 수 있을까? 요 부분에 대한 솔루션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어차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두산 로보틱스를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죠. 그렇죠? 자, 역시나 M&A 가능성 기업 명단인데 두 군데입니다. 두 군데. 자, 중요한 거는 한 군데만 있었으면 너무 좋겠지만 두 군데에 대한 부분을 양쪽을 잡고요. 다만 한쪽이 나왔을 때는 정말 3배까지도 급등이 나올 겁니다. 이 후보군 두 개에 대한 부분. 물론 이 종목이라는 거는 어떠한 이 크게 뭐 어떠한 이 상승을 주지 않을 수는 있어요. 다만 지금 기업적으로 상당 부분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고 좀 소스를 일러드리게 되면 감속기를 다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로봇의 핵심은 감속기입니다. 속도에 대한 제어 문제가 필요해요. 자, 이 부분 3배까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8706으로 두라고 보내주세요. 자, 자료집 다 보내드릴 테니까요. 반드시 이번에는 그들 머리 위에서 놀기 바랍니다. 자, 기관들도 요새 머리를 많이 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에코프로머티도 한번 봐야 되는데 사실 공모 청약 때 얘네들이 머리를 좀 요새 많이 쓰는데요. 만일에 이 종목도 신규 상장주잖아요. 근데 어떤 논리를 좀 하냐면 이 11월 달에 매물의 공백, 즉 시장의 양도세 회피 물량들이 이쪽으로 진입이 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시작부터 위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큰 수익을 못 내죠. 그러다 보니 일부러 17대 1이라는 경쟁률 이걸 다운시킨 거예요. 즉 경쟁률을 낮춰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상장된 후에 이렇게 아래에서 시작을 했고 쭉 당겨서 수익을 내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정확히 12월 이전에 차익이 일어나죠. 그쵸? 자, 이 뜻은 뭐냐면 이 기관들도 요새는 공매도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스마트하게 진화를 한다는 거예요. 자, 이 논리를 반드시 여러분들도 아셔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 자, 8706으로 어떤 뭐 돈을 내야 되냐? 그러지 마십시오. 자, 두라고 보내주세요. 두라고 보내주시고, 자, 그리고 하나 더. 자, 최근 들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는데요. 자, 이분들에겐 대응 전략집 다 드렸고, 그리고 이제 증권사 매집주라는 것도 제가 보내드립니다. 자, 5개의 이제 대형 증권사가 이렇게 매집이 일어났는데요. 사실 이 5개의 증권사가 이렇게 매집을 했을 때는 분명히 어떠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다만요, 이 증권사 매집주를 다름에도 불구하고 어떤 타이밍이라는 건 중요합니다. 이 타이밍은 어디서 부여되는 거냐면요. 자, 앞에서 설명해 드릴 텐데 뒤에서 시장 산업 업종, 시장의 분위기와 산업의 사이클을 보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이 자료를 보내드릴 텐데 적어도 3배 이상 오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010-4822. 자,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좋고요. 자,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떤 금전의 대가는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이 종목 이전에
제가 증권사 매집주라고 해서 보내드렸던 종목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펩트론이라는 종목이에요. 차트가 똑같을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주가가 거의 오른 게 없었죠. 근데 이런 조정을 보였고 이런 부분에서 6개월 동안 꾸준히 매집이라는데 여기서부터 5배까지 오르죠. 사실 이것도요. 시장이라는 부분이 존재하고 이게 일라일류와 노보노디스크 비만 치료제의 이런 성장성 이게 분명히 있었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로슈에서도 이 비만 치료제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예, 강화하기 위해서 3조 달러를 주면서 제약사를 인수해버리죠. 그만큼 이 비만 치료에 대한 성장성을 크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도 역시나 네, 비만 치료제를 복용하고 있다라는 거고 이 5배까지 끌어올렸다는 거 반드시 참고하셔야 됩니다. 자, 결국은 뭐다? 이쪽에 대한 수급은 어떠한 부분 때문에 급등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까? 비만 치료제라는 업종에 대한 선호. 이게 분명 신호탄이 여기 나왔어요. 일론 머스크의 발언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도 이 증권사 매집주를 그냥 하시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안 되기 때문에 주식타짜 3억 만들기 방을 좀 적어놨습니다. 자, 아까 금방 기사가 좀 나온 게 있는데 요거 자 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원전 10기 추가 지시. 이게 내일 이제 원전 관련주들이 오전부터 오르겠죠. 여러분들 이런 거 보면서 오전에 빨간불 상승폭이 큰 종목들을 쫓아가면서 손실을 보는 경우 절대 그런 거 만들지 마세요. 자, 이렇게 해서 추가 지시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자, 그리고 뭐 K 농기계 대동. 자, 오늘 대동이라는 주가가 이 역시나 이것도 테슬라와 좀 유사합니다. 자, 없는 게 아니에요, 사실이. 장중에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내려왔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뭘까요? 예. 아, 맞습니다. 이게 중소형 트랙터인데요. 얘네들도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자율주행 중소형 트랙터를 다뤄요. 자, 이 부분은 뭘로 연결이 되세요? 아, 맞아요. 두산 로보틱스가 향하고 싶어 하는 뭐죠? 자율주행 로봇이죠. 이게 바로 확산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 그냥 오르는 것도 없고 어떤 테마나 어떤 산업의 발전은 항상 그냥 멈추지 않고 다른 쪽으로 이동하고 확산을 한다는 겁니다. 자, 시가총액이 거의 5조 원이 넘는 기업인데 이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부분을 따졌을 때는 분명 이 대동을 움직인 효과가 있었다. 이런 것들도 알아야 됩니다. 자, 한국엔 컴퍼니 오늘 이게 상한가 갔었죠. 자, 갤럭시와 머니트리부터 시작해서 여기 계신 분 중에 사연을 좀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도 차차 이렇게 해서 수익을 내면서 이렇게 쉬운 과정이었냐라고 해서 보시는데 자 보십시오. 컴투스 홀딩스부터 실제로 이게 4천만 원에서 시작한 계좌입니다. 차분차분 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테마주 시장 읽기 주식타짜 요소수 테마 폐렴 테마 아미키신 테마, 이민정책 테마, 그리고 뭐 STO. 최근에 이게 뭐 어떤 가상자산, 그림 판매, 거기서 이제 그걸 뭐 여러 명이 보유하는 토큰의 개념으로 이렇게 좀 이어지고 있죠. 이런 부분도 알아야 되고. 2차전지 시장이 최근에 어제부터 좀 하락이 일어나는데 이 탄산 리튬 선물 가격이 이렇게 빠지기 시작했다. 이런 것들도 이 뜻은 뭘까요? 종목을 다루기 이전에 여러분들 이런 거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요.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최종 주가가 얼마입니까? 이걸 가장 중요시 여기는데 실제로 이 종목을 움직이는 거는요. 시장과 산업입니다. 큰 돈은 시장을 움직이는 돈이고요. 산업의 사이클, 로봇의 사이클,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비롯해서 어떤 사이클이 움직였을 때 얘네들도 분명히 수혜를 입는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미래만 보고 가겠다라고 하면 안 돼요. 그렇죠? 항상 시장이라는 건 변덕쟁이처럼 움직이고 시장을 움직이는 건 사람이 움직이는 겁니다. 사람은 심리의 동물이고 심리를 움직이는 건 다시 시장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오전 9시 7분에 한국엔 컴퍼니 형제인한 제점화 조현식 빅 MBK 손잡고 공개 매수 선언이라고 했죠. 자, 한국엔 컴퍼니가 오늘 제가 땡겨서 보세요. 오전 9시 7분에 보내드리긴 했는데 한국엔 컴퍼니 보시죠. 상한가를 갔죠. 그냥 오르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색깔이 이렇게 됐을 때는 형제인 아니라는 이름도 분명히 이렇게 반영될 수 있다는 거. 자, 일단 이 정도까지 할까요? 좀 더 볼까요? 네, 자, 그리고 이제 펩트론.
자, 이게 핍토론을 말씀드리는데 1112 이제 로슈 어제 합병에 대한 이슈가 있었고 고용 지표인데요. 이거 보시게 되면 뉴욕 증시 고점 부담의 차익 실현 7시 41분에 올려드리죠. 이 뜻은 뭐냐면 오늘 고용 지표가 나옴에 따라서 시장은 위냐 아래냐 박스냐라는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카드, 즉 이거 로슈 아까 말씀드렸죠, 펩트론. 근데 중요한 건 만일에 실업자 수가 고용 지수가 실업자 수입니다. 실업자 수가 증가됐다고 나오게 되면 제롬 파월의 입장에선 분명히 금리를 어떻게 할까요? 예, 올리지 못할 겁니다. 근데 실업자 수가 조금 고용 지표 이렇게 해서 낮게 나왔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즉각적으로 금리를 상승시켜 버릴 겁니다. 그럼 시장은 냉각화가 될 거예요. 그러니 오늘은 시장의 하락은 분명히 예측될 수 있는 논리였죠. 자, 이 방에서는 종목을 다루기 전에 항상 색깔과 시장의 변동성, 그리고 제가 펀드 매니저를 했을 때 시장을 바라보는 눈에 대한 부분을 쭉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반드시 들어오신 다음에 여러분들 시장을 읽는 법을 추가적으로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로 텔레라고 보내주시게 되면 텔레그램방 입장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부분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로 10만 원이라 돼. 왜 이렇게 말이 꼬이죠?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안 해주시니까 제가 말이 꼬이는 게 아닐까요? 맞죠? 자, 일단 10만 원, 12월 이전에는 10만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라고 했던 거 분명히 수급적인 이슈는 시장에 나와 있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글로벌 기업이 되기 위해서 M&A를 할 텐데 그 M&A에 대한 기업 스타트업 한 군데, 그리고 CES라고 하는 가전 박람회에 참여한다고 했죠. 거기 참여하는 기업에 분명히 어떠한 인수합병 절차를 밟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유상증자, 그리고 삼자 배정, 유상증자, 이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를 할 텐데 분명히 그 기사 내용에 따라서 이 1번과 2번을 예측할 수 있는 실마리가 제공될 겁니다. 알죠? 반드시 자료 받아가신 다음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장을 알아야 산업을 알 수 있고, 산업을 알아야 업종을 알 수 있고, 업종을 알아야 이런 주가의 상승폭이나 왜 오르는지, 그리고 조정을 받는 이유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과거를 알아야 항상 미래를 어떻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주식은 항상 반복적인 일이 일어나고는 하지만 매년마다 이 양도세 이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걸 항상 잊어버리죠. 왜? 주가라는 심리가 반영되는 차트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죠? 차트를 읽기 전에 사람의 심리를 읽기 위해서 노력하자고요. 그렇죠? 자, 위에서 아래를 보고 아래에서 위를 보는 건 더 이상 하지 맙시다. 시장, 산업, 업종. 그렇죠? 멀리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갑시다. 많은 연락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